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요거는 아주, 그, 어떤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단편적이지 않는가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들을 이렇게 이 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는 글로 보여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글을 예전 사람들도 참 글을 굉장히 고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우리 지금 국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가고 있죠. 뭐 한쪽에서는 어제 날짜로 오늘이 12월 15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 조문을 듣게 되는 것은 아마 한 열흘 뒤나 보름 뒤겠죠. 어저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저 같은 일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뭐 왈가왈부할 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현대 우리가 시민사회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어떠한 흐름과 개인의 어떠한 방향이 서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지나가는 소리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나라 때 어떤 학자가 어떤 학자가 자기 정치적으로 야심을 품어가지고서 관상을 봤다고 합니다. 관상을 봤는데 관상 보는 사람이 당신은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재상이 될 수가 있겠는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당신 관상으로는 재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관상쟁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상이라고 하는 거, 재상, 국가의 재상과 명의는 동급이에요. 사람 몸을 다스리는 거나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그전부터 굳게 먹고 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 수련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해서 자기 나름대로 득을 한 거죠. 득을 해가지고 오래전에 이제 관상 자기를 봤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상쟁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관상이 어떠한가 물었던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의 상이 변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그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여차저차해서 의학의 공부를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관상쟁이가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제 선생님 한문 공부를 할 때 한영이 너도 공부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시건방지일 수도 있어요. 니깐 놈이 뭐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죠? 뭐 정치 평론가가 별게 있습니까? 꼭 정치 학과를 나와야지 정치 평론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떠한 병증이 우리가 중경서를 봤을 때, 이 조문을 보세요. 태양병 외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의사가 너무 지나치게 하법을 썼다. 그런데 숫자는 마침내 열을 끼고서 설사를 해서 이런 소리예요. 근데 설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심화가 비하면서 굳은 것은 이 굳어서 표리가 풀리지 않은 것은 표와 리가 풀리지 않은 경우는 계지 인삼탕으로 치료한다. 이 조문이 그냥 보면은 그냥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매우 재미있는 어떤 현상,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내용의 어떤 집합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켰잖아요. 정말 아주 격렬하죠. 이제 올 때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물론 심각하게 대립해가지고 부딪힐 수는 있지만 어떤 유혈 사태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겠죠. 자, 그런데 이 우리 국내에 대통령의 탄핵하는 문제가 우리 단순히 국내 문제인가? 아니면 외세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인가? 지금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보통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고 있죠. 그 미중 패권 전쟁이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면으로 충돌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거의 80년 전, 아니 거의 100년 전에 우리가 일본이라는 외세에 의해서 조선이 무너졌듯이 그때 일본 아니면은 러시아가 우리나라 조선을 먹을 수도 있고 대한제국을 먹을 수도 있었고 청나라가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영국이나 일본 저기 미국이나 뭐 독일도 숟가락을 얹어 놨던 상태인데 결국은 일본 제국이 합병을 해버렸죠. 대한제국을.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뭐 유튜브 사실 저도 자주 봅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국제 문제의 전문가, 국내 문제 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을 그래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래도 약간 어느 쪽으로 편향된 시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 정치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이냐 뭐 부결이냐 결국 탄핵으로 갔지만 근데 몇몇 사람들은 뭐 평론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답을 해주더라고요. 미중 패권 전쟁이다 결국은. 자, 이 결과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흥분을 해가지고 어느 진영에 서서 움직이게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 뒤에 보이지 않는 우리 현상에 보이지 않는 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아니다 이렇게 또 그 자기의 진영에 따라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우리 정치 뒤에 숨어 있는 어떠한 막강한 세계적인 어떠한 미국과 중공의 어떤 패권의 어떤 그 충돌이 우리 현상에 우리 현실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뭐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감이라든가 내상이 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옛날에 우리가 상한론 해석이라는 책 있죠. 대총경절 선생이 쓴 것. 그 상한론 해설의 서문에 보면은 상한 졸병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병이 아니라 졸. 근데 그분도 이 졸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어디죠? 성본에 의하면은 상한 잡병으로 돼 있잖아요. 상한 잡병. 상한 잡병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졸병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글자가 비슷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왜 상한 졸병으로 돼 있을까? 상한 잡병이 아니고 졸병으로 돼. 이게 글자 오류인가? 근데 대총경절에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총경절에 제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20대 이제 읽어봤는데 제자가 선생님 이 졸은 군졸에 있어서 그런 졸이 아니라 단길 졸입니다.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열병으로서 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상한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외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잡병을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총경절이 저는 뭐 일본 말을 모르기 때문에 대총경절로 그냥 하겠습니다. 대총경절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일부 찬성하는데 자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 하나의 그것은 일종의 그 뭐랄까 명제예요. 이 명제가 왜 상한으로 인해서 많은 무수한 잡병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해석은 없다는 거예요. 비교적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주로 자꾸만 제가 쓰는 말은 이 조문에도 제가 그와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글자를 자, 협렬일이 이게 여러분 병증입니까? 아니면 병증인가? 아니면 여러분 병리의 관계인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당연히 표리 불에는 이거는 해석이죠. 해석이죠. 자, 협렬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용어가 여러분 우리가 두통이라든가 심화 비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발열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협렬하면서 할이한다. 이것은 약간 여러분 병리의 개념이 병증과 병리의 개념 또는 병인의 개념이 여기 요 용어에 하나의 용어에 섞여 있다는 것. 이게 포착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조문은 제가 교정에 이렇게 썼듯이 태양병 미제 사카지에서 두통 발열 한출 오풍 그런데 거기에 설사 부지 심화 비경 이렇게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 방법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두통 발열 한출 오풍 요거를 요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하부지 심화 비경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압축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천천히 우리가 글을 하루에 조문 하나만 자꾸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상안의 자리자 이럴 때 자리는 소변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대변 자리죠. 대변 자리라는 게 뭔가? 대변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화법을 사용하지 아니했는데 저절로 설사하는 것을 상한 자리라고 합니다. 대체로 할이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협렬, 열로 인해서 또는 복부가 차서, 그러니까 열병으로도 여러분 설사를 합니다. 열병으로 인해서 설사를 했을 때 더운 약을 부자재를 쓰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승기탕 종류를 써야 됩니다. 설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대시오탕을 쓴다든가. 협판일 때는 여러분 당연히 사역탕류를 써야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한의학의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협렬하리와 협렬하면서 설사하는 것과 이 의미가 같은 의미냐 이거예요. 협렬리 또는 여러분 이걸 빼버리고 협렬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뒤에 가면은 소음병에 가면 나옵니다. 협렬리 열을 낀 설사 그러니까 열로 인한 설사 이런 뜻이죠. 협렬하리라고 하는데 이 협렬이는 협렬하면서 열을 끼고 있으면서 설사하는 것 이런 거예요. 표현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여기서 뭐냐면 협렬이라고 하는 것은 표열을 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열 이한이죠. 바깥으로는 열이 있는데 발열증이 있는데 리는 설사를 한다 이 소리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글의 차이는 대유경정한 매우 심각하게 차이가 있으니 요거 제가 장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외워두세요. 대유경정 매우 심각하게 차이가 있다. 이 정은 바로 집 앞에 뜰에 있는 어떤 길이라면 이 경은 문 밖에 그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차이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가히 하나로 섞어서 보면 안 된다. 협렬하리와 협렬이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뜻이에요. 예. 협렬 끼면서 열을 표열을 끼면서 예, 이는 설사를 하는 경우 이것은 예, 표열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한에서 이가 차가우면서 이위가 차우면서 할이하는 것인 게 이럴 때는 본방으로 처리한다. 여러분 요 하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제가 네. 하는 네. 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수의 다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협렬하리는 하리가 설사가 협렬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이럴 때는 여러분 황금탕으로 써야 된다. 요거 172조문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협렬하리 이렇게 협렬하리는 급성으로 열성으로 인한 이 설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협렬일이는 겉으로는 발열 증상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협한이다. 예. 그러므로 협렬일이는 협렬하리와 같은 자리에서 논할 수가 없다.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죠. 예,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조문이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안 될 때, 이 조문이 이해를 안 될 때 무엇을 봐야 되죠? 처방을 보면 알죠. 예. 자, 태양병에 하지 태조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사가 합법을 빨리 사용해서 열이 들어왔다. 예, 결국은 뭐냐면 열이 들어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합법을 너무 빨리 씀으로 인해 가지고서 심화비라든가 결용이 발생한 예이다. 예, 심화비경은. 예. 자, 마땅히 이와 같은 상황에 예, 우리가 사심탕이라든가 함유탕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책에서는 예, 중경은 계지 인삼탕으로 치료를 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의 병증이 야기된 거예요. 예. 이 이유는 무엇이냐? 예. 이와 같은 것은 대체로 원래가 병바로 음병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비단 합법을 썼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또 삭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치료법으로 인해서 위중이 허행하고 예. 설사를 하고 심화 부위가 예, 딱딱해졌다. 예, 눌러보니까 뭔가 막혀있고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굳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나 예, 병이 오히려 발열 신체통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은 표열이라고 썼고 표리불회라고 썼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위탁이다. 예, 후세 사람이 예, 후세 사람도 여러분 고민을 한 거예요. 요런 글을 이렇게 썼다가는 자 우리가 요 글에서도 보이면은 그냥 글을 요렇게만 써버리면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만 이런 거를 왜 여기다가 조문에다 집어넣는가? 이게 후세 사람들한테 결용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글이에요. 예. 여기 여러분 심화 비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삭하제 했는데. 예. 삭하제 했다고 하는 것은 위중이 공허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증상만 보고. 그러니까 그 전수하는 과정 중에서 요런 글을 살짝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런 거를 이와 같은 의안을 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자, 여기에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인용한 글이에요. 사실은 인용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변형은 제가 시켰지만 이 말은 상한 전생집에 나오는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예. 사람의 표리와 표리의 그 허실 관계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체질적인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의 표리와 허실,
그 사람의 어떤 피부 기육의 상태가 다소 허할 수도 있고 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를 이 문장을 체질이라고 하는 말은 근대적인 용어죠. 예. 중국 사람은 체질이란 말을 쓰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표리 허실이 같지 않고 또 자 이거는 사람을 체질적인 소인으로 말을 했다면 사기가 전변하는 요거는 뭐죠? 병세적인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병세적인 거.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한 요거는 외로서 말한 거예요. 내적으로 사람마다 같지가 않다. 내적인 요인. 또 외적인 요인. 사기도 그 상황에 따라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가 전변하는 가운데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앞서서 그 대총경전이 그 조리라고 하는 글자에 의심을 품고 그것을 조리라고 하는 것은 당길졸, 그 군졸의 그 졸자가 아니라 당길졸로 해석했듯이 예, 거기에는 이와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외감과 내상의 어떠한 그 결합체예요.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타난 병증이 뭐냐? 현재에 나타난 병증이 뭐냐? 예, 견병이 뭐냐? 나타난 병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이 예, 충돌해서 이 외적인 죄송합니다. 이 내적인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네. 서두르다 보면은 예, 뭐 저도 조금 다혈질이고 외모로 보면은 그냥 샘님 같고 그래도 또 다혈질이에요. 제가 또 성질도 아주 그냥 급하고 요게 내적인 문제죠. 이거는 왜 또 이러지? 이거는 외적인 문제죠. 이게 바로 제가 자주 쓰는 내외 상, 내외가 서로 응한다. 또는 감응한다. 내외상, 네 글자로 쓰면 내외상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내외상응이라고 하는 말은 관념적으로 하나의 명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왜 내외가 상응하느냐? 왜 상한 가운데 잡병이 있고 잡병 가운데 상한이 있는가? 왜 같은 외감이라 하더라도 풍한 상한의 하나의 그 풍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의 여러분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풍한 사기는. 그런데 체질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이 동이라고 하는 문제는 유명한 명제예요. 같고 틀리다. 인간이 같으냐? 이에서 봤을 때는 같습니다. 그런데 기로 봐서는 달라요. 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 주자철학에서 주리파나 주기파냐 이런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 동이 같고 틀리냐, 인간이 같으냐 틀리느냐, 인간과 동물이 같으냐 틀리느냐. 이것은 장자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동이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풍한 또는 상한 중풍이라고 하는 외감은 같죠. 접촉이 돼요. 왜냐하면은 누구는 다른 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어떠한 사기잖아요. 그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거는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체질들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같은 가운데 다름이 있고 다른 가운데 같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자철학에서는 너무나 엄격하게 주리와 주기로 얘기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퇴계는 주리파, 율곡은 주기파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뭐 이것도 여러분 막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예, 극단적으로. 예. 그러나 결국은 뭐죠? 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한만수 이런 게 나와요. 이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은 이와 같은 그 문제점, 외감이냐 내상이냐 이게 결국은 현재의 병증으로 모든 것이 돌출되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그 약간 뭐 어떻게 보면 현학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 뭐 요즘에 일타쌍피라고 하잖아요. 예, 철학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견증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이로서 완전히 보느냐, 기로서 보느냐, 예, 아니면 이 기회에 섞여져 있는 것을 볼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자, 인지 표리 허실은 뭐죠? 예, 내 사기 전변은 왜잖아요, 그죠? 예, 이게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사가 합법을 쓰고 사까지 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병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이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죠. 사람의 표리, 허실은 같지 않고 이것은 체질이 같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부 주리기, 예, 주리가 기육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피부가 어떤 사람은 옅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피부가 옅은 사람은 땀구멍이 송송송 잘 돼 있지만 주리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예, 땀을 잘 흘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와 같은 경우에 사기가 전변할 때 다르다는 것. 예. 어떠한 그 오장육부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중경은 오직 견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이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죠? 오직 견증을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견증만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구세 사람들의 어떤 위탁 문자라 할지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참고해서 받아들입니다. 예.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재미있죠. 우리가 노노맹자 또 대학 중용을 공부한 게 결코 노노는 노노 따로, 예, 한의학은 한의학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같은 이렇게 뭐랄까 차원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예. 자, 협렬 이리와 표리불의 이 두구를 조문에 누군가가 집어넣어서 그 방을 설정했다. 그렇죠? 계지부자탕으로 치료하라. 다소, 예, 어느 정도의 이원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들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표리불에 이런 것들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지탕은 비단 기열을 기부의 사기의 열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체내의 정수증을 막아주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제가 상투적으로 잘 사용하는 말이죠. 계지탕 조문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지탕은 엄밀하게 말해서 반드시 외증이 풀리지 아니한 것과 협렬과 표불에 똑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은 표기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외증 미제 협렬 표불해를 때문에 약을 쓰는 건 아니다. 설령 가정법이죠. 표증이 보이지 않더라도 표증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 나는 감기 안 걸렸어. 그것은 발열 두통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외감에 노출돼 있죠. 예, 외감에 노출돼 있습니다. 병증이 있고 없고의 차일 뿐이지. 근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막 몸이 쑤시고 아파야지 감기 걸린 줄 압니다. 기침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외감에 노출되어 있어요. 외감과 더 심하게 얘기하면 외감과 중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 생명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면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위장이 무력해가지고 설령 표증이 없을지라도 위장이 무력해서 위내에 여러분 정수가 되는 경우 가히 치료할 수 있다. 가적 이온은 가히 치료할 수 있는데 하물며 위내 정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게 왜 생기느냐? 그 사람이 단순히 위장이 무력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제가 소총영탕에서 말씀드렸죠. 대부분이 여러분 그와 같은 체질의 사람들은 항상 외감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소위 말해서 표허가
잠재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감기에 안 걸렸습니다. 감기를 우습게 생각해요.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말을 감기에서 띄워놓았잖아요. 중이염은 감기와 별개의 병이다. 그러면 의사들이 돈 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중이염과 알러지, 비염, 축농증은 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전문의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쇠뇌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감기의 변형입니다. 환자들한테 중이염이다. 당신 감기 걸렸어. 이러면 환자들 되게 싫어. 이런 돌팔이 같은 놈 이러죠. 네. 환자도 그러고 의사들도 그래요. 어떤 그런 용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은 소화기 환자한테 위가 무력해 있고 정수증이다. 당신 감기 걸려서 이러면요 되게 싫어요. 당신은 위 무력증이고 위 하수입니다.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뭔가 의사도 폼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또는 우리 인식에 있어서 상한이라고 하는 중풍이라고 하는 이 병사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외감에 노출되어 있다. 다만 현재의 병증이 사람에 따라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항상 외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조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런 말은 제가 저의 독특한 그냥 해석입니다. 위내 정수는 알고 보면 전부 다 평상시에 외감에 노출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체질적인 원인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것이 상황과 잡병이 결합으로 인해서 위장이 무력한 것이지 단순히 이 사람이 위기능이 무력하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심장에서 혈액의 공급량이 떨어지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현대적으로 얼마든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곽향정 기사는 여러분 위장 무력에 또는 여러 가지 약들이 계지탕 같은 경우 백작약을 빼고 연계출감탕이라든가 이런 약들은 여러분 위장 무력에 엄청 좋은 약이에요. 거기다가 곽향, 향부자 이런 거 쓸 수가 있습니다. 위장 무력은 결국은 수기 변조증을 말하는 거죠. 위하수, 위무력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른바 저도 이런 용어를 썼지만 표허증이 가지고 있다. 표가 허한 상태이다. 위장 무력인 사람들은 표허증을 해서 표증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환자들이 그런 말을 조금 싫어하니까 그냥 위무력, 위하수 이렇게 고급 용어로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대체로 풍안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풍안이 객장어 외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객장 요거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은 소문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여러분. 객범, 객장 이런 말. 객장어 피부. 근데 제가 일부러 외자를 썼을 때는 여기에 가서 내자를 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딱 댓글로 글이 써 있잖아요. 풍안이 외부에서 우리가 외감에 노출이 되면 이런 소리죠. 그러면 체내의 수기가 내부에서 변조가 발생이 되어진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찾아낸 원리입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거는 외우기도 편하잖아요. 한문으로 외우지 않다 하더라도 요 같은 거. 우리가 외감에 노출이 되면 인체 내의 수기가 변조가 발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것이 이른바 내외 감흥의 이치다. 제가 아주 좋아하죠. 이런 말은. 무릇 표와 리의 위가 병위가 비록 양분되어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표병, 입병 이런 인식 속에
이원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인식이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는가?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말입니다. 언어예요. 네. 표와 리의 병이가 비록 양분되어져 있는 것 같으나 양분되어져 있죠. 왜냐하면은 마왕탕 쓰고 승기탕을 쓰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표와 리는 서로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원인 관계가 된다. 서로 원인 관계가 된다. 여러분 표병을 하찮은 병으로 생각하고 이 병은 심각한 병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표병은 결코 하찮은 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침내 어떠한 말이 했느냐. 이거 제가 이것도 누차 인용하는 거죠. 이거 뭐 제가 아주 욕먹을 각오하고 쓴 글들이에요. 이런 거는. 저도 이런 거 쓸 때 고민 많이 해요. 사람한테 욕먹을 뻔하니까. 예. 에이. 그래도 쓰자. 표 또한 이의 뿌리고 이 또한 표의 뿌리다. 예. 이렇게 말할지라도 무슨 잘못이 되겠는가. 예. 표리, 소위 말해서 표허, 표실이라는 말을 쓰죠. 표허 찍을 때는 계지탕을 쓰고 표실 때는 망탕을 쓰죠. 그런데 자, 그런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표허, 표실이 단지 표허, 표실의 증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리가 또한 그 허실의 영향을 받는다. 표가 허하고 표가 실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체내도 이게 바로 이와 같은 말이 바로 한마디로 내외 상응하는 이치다. 인체는. 우리 정치적인 현안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면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유 권한이 내란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이 인정한 권한이에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이외에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소위 말해서 친위 쿠데타냐 아니면은 또 소위 말해서 내란 목적이냐 이것과 아닌 것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하겠죠. 그러면은 윤통이 입장에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대한 그것은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선관위에 조작되어진 국민 투표가 또는 그와 같은 선거들이 조작되어졌다. 이 조작이 외세에서 들어온 것인지 우리 자체 내부의 문제인지 이거 복잡하죠.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보다 더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은 국민들도 조금 감정이 누그러지고 세월이 조금 필요해요. 저는 한 30년, 한 세대에 한 10년 정도는 여러분 지나갔어요. 10년은 지나갔고 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이 이제 워낙 큰 거니까 세계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뭐 소리를 높여서 다투는 건 얼마든지 뭐 가능하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데 누군가가 자꾸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정말 충돌이 일으켰을 땐 정말 우리나라는 뭐 완전히 그동안 한 5, 60년 동안 이렇게 놓은 어떠한 문화라든가 경제적인 것이 무너질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낙관하는 편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굉장히 상투적으로 쓰죠. 우리가 해표라는 게 뭘까? 표증을 풀어준다는 게 뭘까? 그죠?
이거 생각해 볼 문제죠. 이거 게시탕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변형해서 쓴 겁니다. 예. 변형해서 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표증을 푼다는 게 무엇인가? 알고 보면 여러분, 수기상충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예. 수기상충을 억제시킨다. 망탕 보세요. 망탕에 천식이 왜 발생이 됐죠? 표가 울결되면서 기가 울결되고 피하에 땀이 형성되어진 게 발출하지 못함으로써 흉부에 여러분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수기가 강력하게 발생이 된 게 천식입니다. 예. 그래서 해표, 발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체외뿐만 아니라 체내에 수기상충을 통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기가 상충이 되면 뭐가 되죠? 내압 관계가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잖아요. 내압이 조절된다는 게 뭐죠? 기가 조절된다는 뜻이죠. 이게 조기랍니다. 이게 조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중경서 독법에 보면 뒤에 보면은 기론 쓰고 그다음에 한토화론 쓰고 표리론 쓰고 가묵론 쓰고 보감론을 쓴 게 1년의 연작으로 쓴 겁니다. 그냥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셔야 돼요. 왜 천식이 생겨요? 이게 압력 관계의 변형이 발생되어지면은 천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압력 관계가 발안을 통해가나 해표를 통해서 조절이 된다는 것이 바로 기가 조절되는 게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조기라는 말이. 예. 그러면 치수라는 게 또 뭐냐? 고방은 한마디로 말해서 치수거든요. 수기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신의 정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수하는 것과 정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두 가지 길이 아니라는 거. 이거 제가 골백 번 얘기했죠. 예. 아이고 여기 빼먹었네. 예, 죄송합니다. 해표 치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이 구조, 내압, 압력 관계를 조절해주고 기를 조절해주는 게 바로 정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에 계지탕으로 전적으로 오로지 해표, 해기의 역할로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그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저 나름대로 해석인데 여러분 이거 뭐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협렬 이론은 비록 표와 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증거이나 이것은 병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병리다. 예. 이것은 중경의 올바른 글쓰기 방법이 아니다. 예.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면서 글을 읽으면서 한번 자꾸만 의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강의가 조금 제 사견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일개 그냥 하나의 시민으로서 세계 정세가 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저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